네, 도다입니다. 실전 매매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무작정 그냥 리플레이만 돌려가지고 롱숏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점을 잡을 때 어떤 근거로 잡을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확인 매매나 예상 매매를 진행할 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좀 손절을 해야 되고 어느 순간이 오면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리플레이로 진행을 한번 할 거고요. 이 리플레이를 눌러가지고 여기 아무 때나 눌러줍니다. 봐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단기적인 무빙을 분석을 해서 어느 자리가 손절 자리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보면 지금 대형 ABC가 하나 나오고 나서 지금 비파 고점 여기죠. 비파 고점에다가 피부를 그어서 보면 786을 넘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매물대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지금 A 저점 그 다음에 비파에 대한 고점 매물대 이 부분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요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발생하면서 올라와 줬느냐 그리고 첫 A 파동에 비해서 C 파동이 좀 강한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 봤을 때 38이 찍고 1.618 이상 올라와 줬으니까 그리고 A 고점에 대한 넥라인 살아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매매를 진행할 때 배율 신경 안 쓰고 완전 저배율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로 이제 모의 투자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막 빡빡하게 하지 말고 좀 느슨하게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ABC 파동이 여기서도 이제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A 나오고 그 다음에 C1C2 C3 이렇게 나왔는데 C1C2 C3에서 C3가 여기고 이 파동이 마무리 파동입니다. 그죠? 요 전 파동에 618 사이즈니까 마무리 파동이라 봤을 때 그러면 이 파동이 ABC도 카운팅이 되고 그 다음에 C1C2 C3도 파악이 되고 이후에 마무리 파동까지 나와줬으니까 이 파동에 대한 정말 중요한 자리가 어딘가라고 체크를 해봤을 때 A 저점 그 다음에 C 저점에 대한 바닥 구간 요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요 자리 같은 경우는 마무리 파동의 A, B, C 파동이니까 C 바닥 자리는 여기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럼 요 파동이 A로 치고 X로 빠졌다 과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걸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되돌림 같은 경우를 이 382 부근에 멈췄고 그 다음에 이전 매물대가 여기서 지지를 받은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롱을 만약에 잡는다. 지금 자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자리를 잡았다. 라고 했을 때 요 파동도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요 파동이 아래쪽으로 수렴을 그리고 있다. 이 수렴 형태 같은 경우는 비파동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파동이 요게 일단 1차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겠구나. 그 다음에 2차 손절 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파동에서 피부를 그었을 때 어느 자리 이상 침범을 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사실 뭐 전저점이 있을 거고 근데 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보자면 1차 되돌림 자리 이런 자리 카운팅이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A, B, C의 비파니까 비파가 수렴으로 형태가 생긴 거니까 이러한 A, B, C의 요 전체가 비파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비파동 모양이 올라가는 지그재그 하나,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수렴 형태 하나, 그다음 올라가는 이 파동은 B파동 안에 C파동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죠? A 파동에 B 지그재그 수렴에 B C파동, B 파동에 C파동 이렇게 올라간다 과정하고 그다음 여기서 지그재그로 수렴 형태가 나왔으니까 수렴 형태를 이제 깨고 나서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요 사이즈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618에서 1대1 자리. 그럼 요 정도 자리가 납니다. 그러면 요쯤에서는 이제 2차로 손절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 파동이 올라갈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 반대로 이제 가져야 되는 파동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382에 1대1 자리를 체크를 해보면 한 요 정도쯤 됩니다. 224일선도 저항 자리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는 1차로 입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게 판단이 요 파동에서 요 618에 2차 되돌림 자리가 한 번 나왔습니다. 1차죠. 어떻게 보면 1차인데 여기서 이렇게 B파 나오고 ABC로 지그재그 나오고 여기에 B파동의 고점이니까 1차 되돌림 자리 이후에 618에서 2차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맞고 내려간다고 쳤을 때 그럼 요 전체가 B파동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은 요 자리에 대한 저점은 어딘가라고 봤을 때 요 라인쯤 됩니다. 그러면은 요 부근마저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3차 뭐 아니면 2차 뭐 이렇게 손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매수를 받아놓고 여기 올라오면은 익절을 하고 여기로 내려오면은 조금씩 이제 평단 조절을 1차 손절 자리 플러스 추가 매수 자리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올라갔을 때 익절을 하던가 깼을 때 한 번 더 물량을 받거나 여기도 한 번 더 받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면은 플랜이 완전 깨진 거니까 그죠? 손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리플레이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물론 기본적으로 카운팅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하지만 이게 리플레이 매매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롱숏 막 잡아가지고 그냥 장난식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 시켜서 매매를 해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 루틴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올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그 1, 2차 되돌림 자리가 여기였죠. 여기 넥라인에 한번 저항을 받는 자리가 나왔고, 여기서 지그재그 한번 나와줬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지그재그 한번, 그 다음 수렴 두 번에 C3가 B 파동에 C 파동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그재그 나왔으면 요건 뭐죠? 요게 1차 되돌림, 요게 2차 되돌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여기서 비파 끝나고 새롭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받아보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손절 이렇게 이제 타겟팅을 지정가로 딱딱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거고 혹은 여기서 매수를 받아 놓은 상태니까 여기다가 익절을 1차로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생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1차 익절이 나갔어요. 그죠? 1차 익절이 나갔고.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물량이 다 익절이 나갔겠네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요 고점을 A로 봤었고, 그 다음에 1차 되돌림에 1대1 자리를 여기 좀 아까 224일선 내려왔었다는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량이 다 끝났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제 익절이 나갔으니까 포지션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숏 혹은 뭐 롱 이런 것들을 진입을 할 때 이제 이 숏 자리에 대한 손절 자리는 어디다가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면은 A, B, C, D가 나왔고 그다음에 수렴 나왔으니까 이게 B8 거고 A, B, C가 나왔고 C1, C도 C3 그리고 C1에 비해서 C3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1.38까지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되돌림이 올 때 요 비파동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손절 자리를 잡아놓고 되돌림이 올 때 여기서 숏을 잡고 더 깊은 하락을 볼 수 있는 플랜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요 파동이 A, B, C, D 2로 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 비파동에 대한 쌍봉 대가리 넥라인 요 자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넥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숏을 진입한다고 쳤을 때 아까처럼 막 복잡하게 뭐 카운팅을 해도 좋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타겟팅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1에서 지금 B파동이 C파동이 1.38까지 나왔으니까 이 파동은 C파동에서 1대1 자리 하나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나 체크해놓고 혹은 이 파동이 A, B, C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서 1대1로 체크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수가 있을 거고 혹은 이 파동이 이제 좀 만들어지는 걸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C1, C2, C3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A 파동과 1대1 자리 요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이 파동이 지금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상 이 B파동이 618이거든요. 얘가 786까지 올라와 주면 이런 식으로 플랫 형태로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618이라면 지그재그일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전 마진으로 1차 익절을 걸어놓고 나머지 여기서 2차, 3차를 걸고 이제 스위칭을 하는 계획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차트가 움직이는지.
자, 이제 보면 우리가 아까 그 설정해 놨던 요 바닥 구간까지 이렇게 자리가 왔는데 이제는 스위칭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요 파동이 보통 A 파동 같은 경우는 이 이전 저점까지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발생한 요 구간대에서 마무리 파동까지 파악을 했으면 요게 1차 기다리고 반대 주고 2차 되돌림이 올 때 혹은 15분 봉상 60일선 요런 애들이 바닥에 깔려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받아주면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들을 켜서 그냥 늦어고 없이 그냥 롱숏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롱을 잡았을 때 손절 자리는 어딘가, 지금 자리에서 숏을 잡았을 때의 손절 자리는 어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매매를 진행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